오늘도 우리는 4차 대유행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6명입니다. 1,5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열흘째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서울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수도권에서만 지금 1,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체 확진자의 7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이 4단계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지만요. 지금 걱정되는 건 비수도권의 확진자 현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양윤선 교수님. 네, 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정말 경남 같은 경우는 79명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대전이 각 49명, 충남이 38명으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총 369명으로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비중이요, 8일 연속 20%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이동량이 11%가 줄어든 반면에 비수도권은 9%나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는 아무래도 여름 휴가나 방학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치로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4차 대유행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만 지금 확산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즉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라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지자체 담당 국장들과 오늘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지자체 단장님들하고 또 결정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되면 아마도 일요일 날 발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얘기를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은 아니 대체 무슨 말을 그러면 하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이 지역마다 단계가 다르잖아요. 거리두기. 그러다 보니까 몇 명까지 모이라는 거야? 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도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2명까지만 가능하고 어디는 4명, 어디는 6명까지 가능한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20% 이상 거의 30% 육박하는 확진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죠. 서울에 사는 제가 충청도에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휴가를 좀 멀리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수도권 쪽으로 넘어가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 비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또 급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창원시, 강릉, 김해 뭐 이런 곳들이 오늘 또는 내일 이제 3단계로 상향을 합니다. 이제 4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부겸 총리 얘기는 네. 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처럼 뭐 2인까지는 몰라도 최소 4인 정도로 좀 통일된 거리두기를 두는 게 어떠느냐. 지금 아무래도 휴가철 다가오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군요. 그 말은 이건 정말 필요해 보인다. 왜냐면,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니까 여기는 6명까지 된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는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2명밖에 안 되지.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전국 단위로 단일된 인원 모임 제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안을 했고 각 지자체들과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걱정이 큰 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직업을 가리니까 사람을 가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예계에도 지금 초비상이랍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어허. 방송가도 초비상 상태입니다. 먼저 배구 출신 방송인이죠. 배구 선수 출신 방송인인 김효한 씨가 네. 15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어허. 그래서 같은 날에 컨디션의 이상을 느꼈던 박태환 선수 같이 지금 방송 녹화를 했거든요. 같이 해요? 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같이 방송 녹화를 했던 다른 선수들이죠. 이종격 투기 선수, 윤동식 선수, 테니스 선수 이영택 선수,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모태범 선수도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허. 지금 저 이제 출연진들뿐만이 아니라 해당 그 예능을 함께 했었던 다른 출연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스태프들도 다 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이 촬영이 역학조사를 결과를 기다리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제작진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언급됐던 걸 지금 확진된 이 스포츠 선수 출신 스타들 이분들은 그 예능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소위 말하는 시체말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효아 선수는 최근에 방송인 한예진, 김구라, 박명수 씨와 녹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 사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예진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저런, 받고 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예진 씨가 지금 3개 이상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것으로 아이고. 알려져서 그야말로 방송과에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네. 뿐만이 아니라 박태환 선수의 확진 판정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녹화를 했던 트로트 스타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장민호, 정동원 군도 검사를 받게 됐는데 어허. 지금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장민호 씨 그리고 정동원 군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연쇄 감염이라는 게 딱 이런 사례라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지금 스포츠계에도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2002 월드컵 영웅 중에 한 명이죠. 그 당시 골키퍼였던 이훈재 전북 코치가 아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전북 구단에서 코치진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훈재 코치로 확인이 된 거고요. 어허. 지금 원정 경기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10일 날 귀국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지난 14일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훈재 코치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원정에 동행했던 선수당 등 또 그 스텝 일체가 2주간 지금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은 지금 계속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한숨 소리도 정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바로 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위의 단계인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기까지 했는데 이 전국에서 휴업을 하겠다, 폐점을 하겠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저런 이제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이고. 안내 문구들을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잠시 쉬어간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도 힘들었지만 코로나의 벽을 도저히 넘을 수 없어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라든지 네. 어쩔 수 없는 선택, 쉽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 네. 또 천안 지역에서는 유흥업 주점들도 잠시 자진 휴업에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기 때문에 손님 맞이를 다 끝냈던 전남 여수와 무안 등지의 해수욕장들도 개장을 미루거나 아이고. 공식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오죽하면요. 이 자영업자분들과 상인분들 입에서 정말 문 여는 것도 조차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절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출이 4분의 3 정도 줄었고요. 지금 대출도 알아보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 한두 개는 당분간 이제 영업을 좀 못할 것 같고 그냥 손님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 저희도 손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예 회사도 덩달아 그냥 재택근무로 전환을 시키니까 뭐 점심에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 문 닫은 가게도 많고요.
저녁 6시 이후부터 어차피 2명 이상 못 받으니까 그냥 6시에 그냥 문 닫고 가는 데도 많아요. 어차피 뭐 사람이 없는데 열어놔봤자 인건비만 더 나가니까 폐업한 데도 좀 있고요. 열어놓고는 있어도 손님이 뭐 많이 주니까 그냥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다른 데도 뭐 거의 죽음이죠. 정말 얼마나 지금 절박하겠습니까? 대출을 가게 월세 같은 걸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지금. 이분들 곡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분 말씀처럼요.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정부도 이분들 반드시 구제책 마련해 주시길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연일 1,000명대, 1,500 뭐 조금 꺾였습니다만 역시 이 확진세가 무서운 상황에서 오늘 콘서트를 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지금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나훈아 씨입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왜 뭔가 지금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네, 일단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훈아 씨가 오늘부터 3일간 예정대로 대구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2회씩 총 6번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1회당 지금 4,000명의 관객이 수용하게 되는 대규모 콘서트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이번 공연으로 총 24,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대구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2시에 첫 공연이 있었는데 1시간 전부터 공연장 주변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의 경우에도 하루에 확진자가 한 자릿수였다가 지금 40~50명대로 늘어나는 등 굉장히 비수도권으로 4차 대유행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콘서트를 그대로 강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콘서트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 거리두기 안전장치는 한다고는 하겠지만 이 시국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공연을 콘서트를 관람한다? 그런데 콘서트장에는 4,000명의 관람객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스텝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수천 명씩 몰리는 이러한 콘서트가 위험하기 때문에 취소나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구 이 민원 게시판에는 나훈아 씨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관람하는 분들이 좀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대가 또 많고 또 전국에서 대구로 몰려들다 보면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기나 취소를 해달라 이러한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작사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스스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수수료들을 물고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나 환불에 관한 요청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고 티켓 사이트에서는 나 이제 이 나훈아 씨의 티켓을 중고로 팔겠다 이러한 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는 뉴스파이터가 사실 나훈아 씨 노래도 들려드리면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저 테스 형이 많은 위안을 줬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콘서트 강행은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지금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백성 변호사님.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엔 아까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거리두기가 2단계니까 이런 콘서트에 5,000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게 무슨 뭐 감염병법 위반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수도권 시작해서 비수도권도 지금 대구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지금 높아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저 4,000명이나 모이는 것, 그것도 6번 공연 24,000명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일단 주최 측에서는 네. 최대한 우리 방역 지침 다 지킨다. 심지어 뭐 노래하는 나훈아 씨가 노래할 때 함성도 지르지 못하고 일어나서 뭐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저기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취소를 한다면 이분들한테 취소 수준의 정도는 최소한 안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차적으로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상황 때문에 이 표를 환불하거나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차제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콘서트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마스크를 잘 쓴다고 쓰시겠지만 그러면 마스크만 잘 쓴다고 정말 감염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같은 걸 대규모로 몇천 명씩 하게 되면 그 콘서트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 와중에 대중교통도 타고 그리고 아까 말한 화장실이나 다른 이런 공용시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자가 있다면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중에서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주최 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방역 지침 다 소독도 하고 진짜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세상에 100%라는 건 없다는 건 늘 뉴스파이터가 말씀드리죠. 이런 전문가분들의 이런 의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확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 대상 수가 무수히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의료진들도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윤선 교수님. 네, 어제 서울 낮 기온이요 3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이 폭염에 이 각종 방호 장비를 착용한 채 시민들 사이로 오가면서 이 검체 검사를 돕던 한 구청 공무원이 탈진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누워 계시네요, 지금. 네, 이 의료진이 쓰러진 직원을 옮길 새도 없이 재빨리 바닥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체온을 낮추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고요. 해당 직원이 이 발빠른 조치 덕에 다행히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병원 진료 후에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지금 주변에서는요 재빨리 우리가 휴대용 선풍기 있으신 분 막 찾아가지고 얼른 열기를 식히고 응급 조치도 하고요. 다행히 그래도 의료진 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응급 조치는 재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인데 오윤성 교수님 근데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이 더위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오도 달 텐데 저분들은 그 두꺼운 통풍도 안 되는 방호복도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지금 이제 어떤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게 검사를 받는 숫자가 원래 한 400명에서 3배 정도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아하. 한 1,200명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대유행하고 난 뒤에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느니까 일손이 딸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쓰러진 사람이 의료진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 나오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진들은 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숙달이 돼 있어서 좀 덜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못 견디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검체 검사 수요가 급증했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역대급 폭염입니다. 네. 이 두 개가 이제 겹쳐버리니까 이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이제 보조 인력들의 체력에 한계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무와 무더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검사하는데 열선으로 찍은 사진을 봤거든요. 거기에 냉방기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주위만 파랗고 나머지는 딱 빨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대책을 갖다가 마련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선별 진료소에 대해서 냉방기를 보완을 한다라고 하니까 자관 이분들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니까 네. 꼭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의료진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냉조끼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뭐 레몬을 망고를 잘라놓은 거야. 그건데 저게 냉매를 넣어서 저렇게 등과 이 앞쪽에 되면 그나마 저 통풍이 안 되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나마 체온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저것도 메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하중이 무거울 거 아닙니까? 어깨도 나중에 뻐근해질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의료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사투, 폭염과의 사투요. 정말로 안쓰러운데요. 근데 이 국면에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 얘기인데요. 물론 뭐 지금 백신 수급 문제나 또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은경 청장 지금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거나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지금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한번 보니까 네. 총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32회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의하고 이럴 때 쓰는 비용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 식대인데 여기에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정은경 청장이 정말 힘들게 사투를 벌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내역서가 뭐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해요? 김밥집, 도시락, 초밥집, 베이커리 이게 질병관리청이 충북 청주시 이제 오송역 인근에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한 건도 안 빼고 전부 다 배달을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다 직접 가져가서 이제 혼자 식사를 하셨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청장으로서 그러니까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런 나가서 먹는 이런 것들까지 해서 지금 어쨌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인다고 해서 그래도 정말 정은경 청장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안쓰러워요. 물론 정은경 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사안마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서 권한은 정은경 청장 하니까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이 국면에서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그런데 사안마다 사과는 거의 정은경 청장이 독식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비 내역 목록도 보니까요. 어디 김밥. 여러분 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김밥 체인점. 거기 김밥. 거기 분식집. 다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 질병관리청에는 구내식당 없냐? 왜 구내식당 안 먹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소상공인분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마음으로 다 배달시킨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양윤선 교수님, 저 업무 추진 내역서를 보신 누리꾼들이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식사 결제 시간을 봤더니 이 점심을 앞둔 11시 반 이전이나 저녁 식사를 앞둔 오후 6시 정도에 거의 대부분이 결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이 사용이 종종 논란이 됐었던 업무 추진비 내역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비정상적인 시간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과한 금액대 전혀 없고요. 장소도 없었습니다. 전혀 논란이 여지가 없는데요.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 달에 30건이 넘는 회의, 스케줄을 보며 방역 사령탑의 고단함이 느껴진다라는 반응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좀 사드셨으면 좋겠다. 라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업무 추진비 사용 항목 중에 눈길을 끄는 게 5명이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네. 서울역 내의 제과점에서 개당 1,000원 안팎하는 이 도넛 5,000원어치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본 누리꾼들 1인 2도넛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5명이 서울 출장 왔는데 왜냐면 국회 보고도 하잖아요. 질병관리청이. 그래서 왔는데 5명이 도넛 5개를 샀으면 1인당 도넛 1개로 끼니를 때운 거예요. 네. 다들 어렵지만 참 이분들도 어렵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 방역 수칙 위반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사용 내역을 보면 인원이 5명 이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역수칙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 관계자는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별도 공간에서 식사할 사람의 몫까지 한꺼번에 결제만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슨 질병관리청장하고 개인적 인연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호의호식 하지도 않고 김밥 먹어가면서 방역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